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제가 오늘은 영화를 본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이가 프리스쿨 간 동안 조커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DC랑 마블 히어로물의 굉장한 큰 팬이어가지고 보러 갔고, 저는 저희 카페 회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보러 갔어요. 그 조커 내용에 자기소 인격장애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제 영상에는 좀 영화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서 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영화를 보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조커라는 캐릭터는 배트맨 만화 코믹에서 나왔던 캐릭터죠. 고담시티의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배트맨과, 그리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돈을 뺏고 살인을 저지르는 악당 조커가 나옵니다. 이 조커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있는데요. 만화책에서 나왔었던 조커, 그리고 영화에서 그려졌던 조커의 캐릭터를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한 것이죠. 조현병, 그리고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리는 해리성 정체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커가 이제 만화에서는 임신한 부인이 살해되고 나서 이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고 또 얼굴에 항상 이렇게 광대 마스크를 그리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또는 사이코패스다. 자기 반성 능력이라는 게 전혀 없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한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고 자극을 추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커는 사이코패스다. 결론은 조커는 크레이지하고 인세인한, 그냥 미친놈이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심리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영화 조커에서는 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정말 잘 다룬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화에서 조커는 PBA, 가상 감정 표현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거든요. 웃는 자신을 보고 당황하는 사람에게 쪽지를 보여주는데, 죄송해요, 저는 기분과 상관없이 갑자기 웃는 병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커가 꿈에 그리던 스탠딩 코미디에 기회가 왔을 때에도 당황스럽다 보니까 막 웃음이 나오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가 조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커는 몰랐던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왜 세상은 자꾸 나와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대하나? 울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노쇠한 어머니를 조커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차려드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조커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망상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신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망상장애, 그리고 자기애성 인격장애 등으로 엄마가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아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의 남자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학대했었고 엄마는 그 학대를 방조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고서에서 묘사한 자기가 받았던 학대 상황은 라디에이터에 묶인 채 영양실조에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머리에 큰 상처가 있는 채 발견되었던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커가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나와 엄마를 버렸던 나의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 또한 엄마의 망상이었고, 사실은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사람은 엄마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성 혹은 아하 모멘트라고 하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망상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억누르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약자의 모습, 참고 하는 모습,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가 웃음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표현이 됐다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조커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 부모나 혹은 뭐 나의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으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런데 뭔가 어디서부턴가 하나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거나 번아웃 증후군이 오거나 왠지 나는 항상 부족한 느낌이 오거나 이상한 사람을 자꾸 만난다거나 인생이 자꾸 꼬여가고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면서 밖에 안 나가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아하 하고 딱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이 학대자였다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저 사람 때문이었다니. 그러면서 너무 큰 충격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배트맨의 스토리에서 같은 날 밤 배트맨은 부모님이 둘 다 살해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고담 시티의 시민들을 지키는 배트맨이 됐고, 그 다음에 조커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날 밤에 임신한 자기의 부인이 살해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히는 조커가 됩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슬플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학대자들에게 분노하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막 파괴하고, 자,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치유해주고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이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조커가 이렇게 그런 진실을 깨닫고 무의식 중에 남아있었던 학대의 경험이 어떤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나서 아하 이 모멘트가 찾아오고 나서 그 사람의 변화, 자, 이런 거를 좀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는 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